안녕하십니까.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어서 행복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예.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아 존중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나 자신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 자아 존중감은 자기 가치. 이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이가 18개월까지 엄마하고의 스킨십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관심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야 하는 느낌. 이것이 된 아이들이 그때부터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엄마하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해가지고 에너지 충전, 배터리 충전하고 다시 엄마 하면서 시간이 1분씩, 5분씩 길어지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언제라도 돌아가면 엄마가 여기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만 아이들이 떨어지지. 엄마 어떻게? 엄마! 요거를 서너 번 반복하고 나면 애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애를 재워놓고 콩나물 사러 가야지 하고 콩나물 사러 가요. 갔다 오는 길에 501호를 만났어. 하고 어떻게 잘 지내? 어떻게? 600으로 1호가 이혼했대? 어머머 앉아봐 하고 한참 씹다가 맞다 애 자는데 하고 잠깐 하고 갔더니만 애가 막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막 길길이 그죠? 울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라 해놓고 이 사람이 있다 그 엄마 또 나갑니다. 또 나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아이는 이런 이렇게 분리되는 것에서 불안을 느끼면 이제 착 매달려 버리죠, 엄마한테.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 화장실 갔을 때도 애를 데리고 볼일을 봐야 돼. 그죠? 안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애가 가요? 안 가. 오직 엄마만이야. 그것을 보고 남편이 네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버릇이 네만 알잖냐. 여러 사람들로 가야 되는데 네가 애를 엄하게 해라. 내가 오냐오냐 할 테니까 악역을 네가 해. 그러면 애가 내한테 오겠지. 아이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엄마가 편안하게 아이를 대할 수 있으려면 이 기간에 엄마가 언제나도 엄마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럴 때 애가 어리잖아. 어리더라도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보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한테 얘기를 해. 못 알아듣더라도 엄마가 이러고 해서 금방 올 거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몇 번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안 와. 엄마는 생각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무슨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어겨버리면 그 다음 아이는 엄마 말을 못 믿어. 절대 안 떨어지려고 끝까지 같이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엄마도 막 미치겠는 거야. 애는 더 미쳐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엄마가 아이하고 떨어질 때 할머니한테 저거 봐 할머니 그럼 할머니 요거 이렇게 보고 딱 해놓고 그 사이에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야. 그거 도움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가 안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아이를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금방 안 떨어지겠지. 그 왜 안 떨어져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일이 보기 전에 평소에 엄마가 아이하고 관계가 어떠냐 그것을 결정하죠. 안방에 있었을 때도 엄마가 약속을 바로바로 지키고 금방 갔다 올게 하다 보면 엄마가 쓰레기 버리고 갔다 올게. 엄마 화장실에 있어. 엄마 밥하고 있어. 엄마가 밥하고 그 다음에 놀아줄게. 그 18, 19, 20개월 그 아이라도 사실 이 아이들은 주고받고가 안 되긴 하거든요.
특히 만 3세까지는 안 돼. 아이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욕심이 많아야 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3세도 안 된 아이가 남을 배려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어떤 아이들이에요? 망가진 아이죠. 그럴 수가 없어. 아버지가 됐지? 애비 지지 안 돼! 떼기노! 하고 했더니 애가 하고 해서 협박에 당해가지고 무서워서 포기를 하는 거지 진심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18개월 이후로 막 돌아다닌다고. 다 꺼내고 돌아다닙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 돼. 애는 어지럽히고 엄마는 치우는 게 일인데 엄마 스스로가 청소에 대해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도 있죠. 친정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년아 저년아 소리 듣는 엄마들은 애가 흐트리면 집이 흐트러진 게 아니고 내 마음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조금만 흐트러지면 막 힘들잖아. 이건 엄마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면 애가 치우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괴롭죠. 엄마도 미치겠고 애도 미치는 거야. 그래서 18개월부터 애들이 본격적으로 돌아다닐 때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할래, 내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밥 숟가락도 넘겨야 돼. 밥 숟가락을. 그러면 밥을 가지고 3분의 1은 먹고 3분의 1 힙에 갖다 붙이고 3분의 1은 막 가지고 놀고 그러잖아요. 난장판이 합니다. 밥 한 끼 먹으면 그냥 한 판이지. 그런데 떠먹였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옷도 안 버리지. 청소도 간단하지. 그런데 아이가 숟가락을 떠서 입에 들어가서 조준이 되면 그때부터 숟가락 넘겨라. 그러면 밥상에서 만약 식탁이라면 그 아기 의자 거기에 놔둬요. 그러면 애가 못 가니까 거기서 어차피 먹어. 아니면 그 식탁이 없는 집안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 밥을 따로 두라고. 바닥에서. 그럼 걔는 바닥에서 난리를 펴야 되는 거야. 원래 걔가 그렇게 해야 돼. 가지고 놀아야지. 아이들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손으로 먹어야 돼. 왜 젓가락질을 해?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느껴야 돼. 가지고 놀아야 된다고. 충분히 놀고 나면. 그래서 18개월 전에 사실은 돌 지나면 애들이 이제 밥솥가 난리를 치잖아요. 놔둬서 그때부터 한 10개월 정도만 흐르면 아이들은 밥이 들어가고 장난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 3세까지 하면은 그 다음부터 밥을 알아서 먹어요. 왜? 엄마가 밥을 먹이면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가서 먹죠. 네.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젖을 먹어요. 물론 엄마가 갖다 놔야 먹지만.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일주일도 안 된 그 갓난아이가 자기가 먹을 양을 스스로 체크한다는 겁니다. 그 갓난아이 모유를 먹일 때 걔가 몇 cc 먹는지 아세요? 알아요? 이게 많이 나온 엄마도 있고 적게 나온 엄마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대로 시간을 오래 들어서 빨고 많이 나오면 먹고 바로 딱 떼죠. 그 다음 갖다 들이 먹어도 안 먹어요. 스스로 정한다고. 그런데 분유를 먹이면 사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엄마는 이 통을 다 먹여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시간 맞춰서 먹여야지. 갖다 먹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바이오리듬이 있거든. 사이클 있잖아. 어른들도 많이 먹을 때가 있고 좀 줄 때가 있고 기복 있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 키워본 사람 알아요. 우르르 먹었다가 좀 줄었다가 또 우르르 먹다 이렇게 흐름대로 간다고. 그게 원래 그런 건데 먹이는 엄마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다 먹여야 돼. 방법 뭐예요? 넣었다 뺐다 와 흔들고 왔다 갔다 하면 잘 먹죠.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가 스스로 먹는 양 조절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유를 먹이라고. 그러나 모유를 먹이면 물론 가슴이 좀 처져. 그런데 남편이 그 가슴을 계속 만져주면 가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랑받으면 가슴이 원래 들어와.
그래서 일단 웬만하면 모유를 먹여라. 가능하면 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끔. 모유의 맛은 무지개예요. 엄마가 딸기를 먹으면 딸기 우유가 나오고 엄마가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 우유가 나오는 거죠. 엄마의 식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모유 맛이 틀리다. 생우, 응? 엄마 모유를 먹은 지 일주일 된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 엄마 젖을 거즈에 다 묻히고 여긴 다른 아줌마의 젖을 거즈에 묻혀가지고 그 아이 옆에다 다 갖다 댔더니만 애가 엄마 저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설마 하고 바꾸었어. 일로 돌아가요. 얘는 구분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죠? 이 냄새 구분하는 게 정말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냄새가 근본은 다 틀리다는 말이잖아. 그 엄마 특유의 것이 있어요. 왜요? 그 엄마가 주로 먹는 음식 그리고 그 엄마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엄마 특유의 냄새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유를 먹여야 된다. 소가 새끼를 키울 때는 소의 우유의 목적은 얘를 덩치를 키우는 거야. 인간의 젖의 목적은 인간의 뇌를 키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젖이 다르지. 그래서 모유가 중요합니다. 모유가. 뭐 언제까지 먹여야 되냐? 될 수만 있다면 그냥 충분히 먹여라는 거죠. 1년이든 2년이든 그 엄마가 허락하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이 모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생로에 제약이 있고 불편해. 그러면 그때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나 가능하다면 1년 정도 이상 먹인 게 좋고 허락만 한다면 2, 3년도 괜찮다. 허락만 한다면 엄마가 그걸 좋아하고 편안해 하는 엄마들이 있거든. 그래서 편안하게 모유를 먹이는데 그 예민한 애가 엄마하고 이제 안정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애가 크면은 내가 입을래 하면서 옷도 구멍이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가요? 그러면은 애한테 옷을 넘기라고.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됩니까? 옷이 밖으로 다 나오지.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도 어떻게 놔두라는 거야. 그래서 나갈 때 아이가 옷 입을 시간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처음에는 옷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입혀줄 때는 엄마는 딱 보면 알잖아. 그런데 엄마가 입혀줄 때는 애는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남편이 내가 운전을 못할 때 계속 태워줘서 어딜 갔어. 그 다음에 운전을 배우게 됐어. 그 길 가라면 가요? 못 가요. 내가 할 의식이 있어서 보는 거하고 의식이 없어 보는 건 다르다고요. 애를 안 놓은 여자들은 길거리 갈 때 소아과가 어딘지를 모른다. 남자들은 철물점이 어딘지를 아는데 여자들은 그걸 잘 모른다. 자기가 같은 길을 가도 관심이 있었을 때만 그게 눈에 띄는 것처럼 아이들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할 때는 음식을 먹여도 그 음식이 뭔지를 몰라요. 주는 대로 들어오니까 옷을 입혀도.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색깔만 보고 모르니까 애들은 끄집어내서 봐야 어떤 옷인지 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끄집어내 놓지. 그 다음 그게 몇 달 지나면 좀 줄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색깔만 보고 잘 입는 거죠. 그러려면 옷 입는 거는 한 2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만 5세 정도가 되면은 아이가 자기 옷은 자기가 입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도 아침마다 신랑이에요.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럼 뭘 입으라고? 아니 나도 몰라. 서로 짜증내고 괴로운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도 아이가 자기가 하면은 그죠? 자기 먹을 양을 조절하잖아 스스로가. 그러면 아이가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먹어요. 만 3세가 되면 밥 가지고 신랑이 할 일이 없다니까요. 애가 오늘 안 먹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놔두라고.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뭐 몇 끼를 먹어요. 다음 시학생까지 기다리면 되지. 그런데 이 식사 문제가 심각해요. 유치원에 가면은 하루 종일 먹는 애가 있고, 그죠? 까다롭고 편식하고 그 심각한 문제가 많거든요. 왜요? 떠먹여서 그렇다.
떠먹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도 절약하지. 내가 보기에 했으니까 나도 속 편하지. 저지레도 하지 않죠. 대신 계속 떠먹여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도 떠먹여야 돼요. 며느라, 그래? 애비 밥 먹여 보냈냐? 걔는 아침 먹어야 힘쓴다. 걔는 그런 반찬 좋아해. 내가 그거 해서 보낼까? 보내는 쪽쪽 그 며느리 갖다 버리거든. 먹지도 않는데. 아들이 왔는데 나이 많은 노모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발라주고 앉아있어. 40, 50대는 아들한테.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이는 게 부모의 일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일 중에 아주 단순한 일이죠. 중요한 건 정신적인 거지. 그래서 이 시기에 애들이 막 하려고 할 때 애한테 넘기라는 거야. 신발도 거꾸로 신을 때 놔둬. 왜? 어차피 애들 신발은 크게 사기 때문에 발가락은 편안하다고. 엄마 눈만 불편해. 이래 신든 관계없어. 어차피 나이 되면 알아서 신으니까. 애가 어느 날은 어떻게 해요? 장화를 계속 한 달 내내 신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라는 거야. 슬리퍼를 겨울에 쓰고 가든 말든 놔두라는 거죠. 애가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어느 날 자기 알아서 입고 오라니까 여름에 겨울로 입고 가고 겨울에 여름을 입고 가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냅뒀어요? 그래 거짓말을 하시려고. 그거를 애를 등짝을 한번 때려버려야 돼. 그래서 애가 울 때 빨리 갖다 입어야지 그잖아요. 가는 거야. 그렇게 반복되고 나면 서로 불행해지거든요. 우리가 왜 아이가 그렇게 할 때 그걸 놔두지 못하느냐. 바로 선생님 때문에 그래. 선생님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은 그 사람 어떻게 봐요? 관심도 없거든요. 자기가 10대도 아니면서 남들이 나를 보잖아 하고 애를 잡고 있어. 제발 놔둬라. 그러면은 아이가 더울 때 껴입고 나가서 더워 봐야 돼.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거를 입어요? 안 입어. 춥고 나면, 떨고 나면 지가 알아서 입는다고요. 왜? 그러니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놔두라는 거야. 그것이 스스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하게끔. 여러분,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일본 엄마들은 유치원 애들을 겨울에도 반바지 입혀서 보낸대. 제정신이 아니지. 우리 같으면 그죠? 장갑 끼고 눈만 어디 가고 애가 거의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는 애가 감기에 더 잘 걸린다는 거야. 사실은 왜요? 감기하고 추위하고 관계없다니까. 아이가 심리 상태지. 그래서 애가 왜 심리야? 막 싫어. 빨리 입어. 장갑 껴. 그거 신나니까. 싫다네. 입어. 기분 아주 나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감기 걸려버리지 애가. 그래서 아이를 놔두면 돼요. 그때. 그럼 왜 애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꼭 그걸 꺼내잖아. 왜 그래요? 애 입장에서 봐야 돼.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간데 엄마는 나보다 저거에 더 관심을 가질까? 뭔가가 있는 것이 분명해. 하면서 엄마가 만졌던 건 다 만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죠. 그러면 뭐만 치워? 칼만 치우라고. 칼하고 불만 치우고 다 만지게 놔두라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만져서 위험할 것 같으면 애 눈에 보이면 안 돼. 자, 갖다 놓고 이거 만지지 마. 이거는 엄마가 한판 붙자 그 소리지. 너는 하고 나는 패고, 그쵸? 이쪽으로 가지 마. 애는 그래요. 저쪽으로 가봐라. 재밌단다. 애는 그렇게 들려.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일을 아예 치워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끔 단순하게. 여기에서 엄마들의 문제가 나와요. 바로 엄마가 집 정리를 못한다는 거지. 물건을 딱을 쓸기만 했지 물건 정리를 못하는 거야. 수납을 못해. 그러면 애가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집이 지저분해져 버리는 겁니다.
버리질 못하는 엄마들도 많아요. 미루고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하고 관계없이 본인이 집에서 치우는 것이 언제나 스트레스야. 그럼 그 엄마들도 열심히 치우냐? 안 치워요. 안 치우면서 생각으로만 힘든 거지. 치워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이고 겨울에는 옷 바꿔야 되는데, 미루고 지연시키는 것.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컸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컸을 때, 그 다음에 칭찬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 자기가치, 이게 없어서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많지만 에너지가 없는 거지. 그 사람한테 아무리 당위적으로 이렇게 엄마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애를 위해서. 그러면 뭐 할 건데 하고 얘기를 해봤자 씨도 안 먹혀요. 왜요? 이게 없으면 사람을 안 움직인다니까요. 이것은 다르게 말해서 이게 뭡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사랑의 힘이 결국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힘이 된다고. 저게 없으면은 도둑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뭘 얘기를 해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할 때 옷 입는 거, 씻는 것도 넘겨야 돼. 근데 이거는 공이 좀 많이 들어. 씻는 게 재밌으려면, 씻는 걸 잘 씻으려면 이 목욕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게 어린 시절에 경험되어야 애가 그걸 하거든. 또 어른들도 보세요. 겨울에 씻으라 하면 차가운 데 들어가는 거 귀찮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고통이 안 되려면 재밌더라. 그러려면 요 어릴 때 걔들이 목욕을 하겠습니까? 목욕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난해도 그래 물장난을 충분히 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씻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다 넘기라는 거야. 애가 먹으면은 옷 한 벌, 맞죠? 수박해도 옷 한 벌. 그러면 버리라는 거야. 충분히 하고. 그럼 옷은 어떤 옷? 좋은 옷 제발 사지 말고 그냥 굴 빨아가지고 그냥 널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옷. 그래야 애가 땅을 묻힐 거 아니야. 애는 충분히 어디를 가도 애들은 앉아야 된다. 예쁘게 키울 생각하지 말라고. 애는 지저분하게 키워야 돼요. 물론 도시 흙이 안 좋지. 도시에 그죠? 그러면서 건강에 좋을 게 있어요? 그래도 애가 먹으면 놔두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왜? 아이의 건강을 망치는 거는 면역성은 그것보다는 엄마의 잔소리가 더 독이 돼요, 여러분. 내 얘기구나. 차라리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그거 한 숟갈 퍼먹고 그래도 건강 괜찮아.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집이 그죠? 난장판이 되겠잖아요. 이때 애들이 그때 계속 만지고 돌아다닐 때 제발 하지 말고 네네 떼치 애비 지지 뚝 픽 뜩 하면서 아이를 협박하지 말라는 거야. 아이의 뇌가 아주 제일 빠르게 활성화되는 것이 생후 1년이에요. 이때 제지를 안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 위험할 건 아예 치워버리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도 주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애가 초등학생이나 또는 유치원생이 됐는데 식당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다. 그건 뭐예요? 기살리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서 예의를 충분히 못 가르친 거야. 왜 걔가 밥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아빠가 밥 먹을 때 돌아다니잖아. 엄마도 밥 먹을 때 돌아다닌다? 가족들이 같이 안 앉아. 엄마는 계속 돌아다녀요, 먹으면서. 아빠도 밥 먹으러 가면 절대 안 와. 그죠? 가면서 알아서 그때 갔다라. 그렇잖아요. 예의가 없어, 아빠가. 이거 가져와! 이렇게 해놓고. 치워요? 안 치워요? 그죠? 밥을 먹을 때도 아빠, 자기 혼자 다 먹어버려, 그냥. 애들한테는 어른이 먹기 전에 안 된다. 해놓고 자기는 엄마 안 뜬 말든 이거든. 그러니까 식탁의 문화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밥 어떻게 해야 된다? 엄마 안 올 때까지 아빠가 기다려서 아빠가 엄마한테 잘 먹겠어요? 고마워요. 그럼 애들도 당연히 따라 하겠죠. 그리고 맛있게 먹고 난 뒤에는 기다려줘야지. 얘기하면서 나누면서. 그럼 애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아빠가 먹고 나서 자기 그릇을 싱크대에 딱 갖다 놓고 엄마한테 고마워요.
맛있었어요. 그러면 애들 따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문화가 없는 거야. 아빠도 불러도 오지도 않고. 그죠? 먹고는 후딱 가버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유산을 애들이 물려받아서 식당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돌아다니고. 밥을 먹을 때 밥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엄마들도 밥 먹을 때. 그죠? TV 보면서. 집중 안 하잖아. 그죠? 아빠도 그죠? 그러니까 애들 또 막 얘기하다가 딴짓하다가 밥 한 숟 먹고 또 딴짓하다 그러고 엄마들은 한 숟갈 하면서 뭐 그죠? 부탁을 하고 막 빌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부들이 아이들 키웠을 때 애 식습관이 망가지는 이유는 뭐예요? 숟가락을 안 넘긴다고 사람들이. 그 떠먹이는 그 느낌의 그 재미를 포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떠먹이면서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지금 식습관이 아주 애가 별로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한테 오늘 가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바로 먹힙니다. 얘야, 밥을 먹는 것은 너의 일인데 엄마가 지금까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구나. 미안해. 이제부터 밥을 먹으라는 잔소리 내가 일치하지 않겠다. 그럼 애가 엄마 왜 이래? 식사 시간 앞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시간 한 20분 주면 되죠. 12시부터 이제 12시 20분까지가 점심시간이야. 그래서 엄마는 밥 먹으라 할 때 한 번만 이제 얘기할 거야. 밥 먹으라. 한 번만 얘기하고. 20분이 딱 됐어. 그러면 싹 치우는 거죠. 싹 치우면은 다음 식사 시간까지 밥은 없어요. 한 번만 얘기하고 엄마는 20분이 되면 치울 거야. 그럼 애가 좋다고 그래요. 그다음 밥을 안 먹었을 때는 간식은 물론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은 별 생각이 없거든. 뭐 그런갑다 그죠? 그럼 일단 냉장고에 우유고 주스고 싹 치워버려야 돼. 그거 먹으면 칼로리가 되니까 배가 안 고프거든. 배가 고프잖아. 그죠? 싹 치워야 돼. 먹을 거 싹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딱 차렸어요. 얘들아 밥 먹으라. 와요? 안 와. 어제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엄마 화내지 말고 신 꺼버리고 혼자 먹는 거야. 그럼 15분 넘어가면 이제 와주고 있잖아요. 밥 먹는 채워 막 빈둥거리고 또 장난치면서 그러고 있어요. 20분이 됐어요. 엄마 싹 치우고 싹 뺏어가지고 변기 쫙쫙 보내버리고 딱 치워버려요. 왜가 내가 밥을 이제 먹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대 오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 난리를 부려요 애가. 그럼 엄마 그 애가 화를 낸다고 엄마 같이 화내고 그만 아까 또 와야지.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야. 신경 딱 꺼버려요. 배가 고프든 말든이죠. 주면 안 돼. 그때 엄마가 혼자 애달봐가지고 애가 굶어 죽을까봐 한 5끼 굶어도 사람 안 죽거든요. 일주일 동안 사람 안 먹어도 물만 먹으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왜 애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바로 그 엄마가 난민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피구계층이 아니고서야. 착각이야. 그게 사랑이에요. 애가 그걸 애처로워해. 그게 애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단호하게 해야죠. 그럼 다음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딱 차려놓으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면은 20분을 채워요? 빈장거리죠. 그죠? 역시 미술 왔던 20분이 돼서 싹 치워버려야 돼요. 가지고 한 3끼, 4끼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 와서 먹거들랑 시커 먹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해결된 거로 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또 우유부단하게 해. 그러면 그 다음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 왜? 엄마 먹는다고 이제 또 이제 시간을 늘려놓고 또 봐주고 막 그러는 거야. 결국 식습관은 엄마의 그 일관성이 없으면은 그 밥 때문에 엄마 스스로도 괴롭고 애도 괴로워. 나중에 애들이 진짜 밥을 안 먹게 돼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거든. 무슨 배가 불러요? 잔소리에 배가 불러. 계속 먹으라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했던 그게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식욕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시어머니가 너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애를 키우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몸 가지고 돼? 아 몸이 괜찮긴 하구나. 하지만 그래도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냈어요. 밥을 먹을 때 느낌이 어때요?
소금을 씹는지 모래를 씹는지,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잔소리를 해대요. 나중에는 이제 벌써 그냥 얹히기 시작해요. 이제 토하고 밥 먹으면 시간에 또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머리가 아파. 그때 좋은 방법이 딴짓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나중에 먹게요 어머니. 나중에 알아서 먹는다니까요. 그 나중에 그래도 계속하면 내가 알아서 먹자 그랬잖아 좀. 그러면 어머니가 아 이년이 왜 이래. 아니 밥 먹으라는 것밖에 없는데 네가 이렇게 난 지휘해서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야? 그러잖아요. 그 일이 아이들과 엄마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엄마는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지휘해서 먹으라고 그랬지. 근데 내가 부탁해야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무슨 유세를 떨어? 부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갓난 아이도 엄마 젖냄새를 구분하고 스스로 먹는데 왜 3살, 4살, 5살짜리들이 스스로 먹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착각인 거죠. 식습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뒤에는 언제나 애 밥을 간섭하고자 하는 엄마의 욕구가 숨어져 있어요. 일단 그 문제, 온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때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18기부터.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그럼 애들이 울어요. 그죠? 안 되니까 걸핏하면 울죠. 배고프다 울고 싸도 울고 뭐해도 울고 뜻대로 안 돼도 울고. 울 때 아이들은 가슴은 답답하고 눈물은 나고 뭔가 느끼지만 정확하게 이 느낌이 뭔지는 몰라요. 왜요? 아직 언어를 배우질 않았잖아. 근데 엄마 그때 그렇게 해서 속상해. 네가 요걸 열로 가고 싶었는데 요게 안 가고 요게 안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힘들었어. 네가 근데 동생이 뺏어가서 네가 괴로웠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떨어져서 아야 했어. 이렇게 해서 네가 속상하구나. 네가 마음이 아프구나. 몰라줘서 답답했어. 하는 말을 듣고 답답한 거구나.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막연한 그 느낌들이 언어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애가 울 일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10건 넘어요. 그러면은 이게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1년 반 하면은 엄청난 건수죠. 그 2,3,000번의 엄마가 공감해 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3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공감을 통해서 배우는 거. 첫 번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된다. 말로 표현한다. 두 번째, 자기 감정을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터득하고, 세 번째, 남의 감정을 공감할 줄 압니다. 자, 스킨십이 아니고 공감을 못 받아봤다. 그럼 이 3가지가 안 되니까 첫 번째, 자기가 화났을 때, 어릴 때 공감을 못 받아본 남편들, 화났을 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아니 이렇게 해서 내가 속상하다 하면 간단하게 될 건데 인상만 팍 쓰고 왜 뭐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쳐야지 이거. 집에서 뭐 하는 겨? 하면서 딴지 걸고 딴 거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아니야.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아. 왜 자꾸 말을 걸어?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딴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간섭하거나 잔소리하거나 화풀 나거나 트집 잡거나 하여튼 엉뚱하게 푸는 거야. 왜 그래요? 어릴 때 공감을 못 받아봤을 때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낯설고 이상하고 그게 쪽팔리다고까지 그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약한 것이야. 그건 여자들처럼 하는 것이야. 그건 지는 것이야. 이렇게 왜곡되어서 경험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머리가 하얘지고 막 더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 더 편한데. 두 번째, 진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보듬어 주면서 애들이 하면서 이렇게 김이 빠지잖아. 내가 힘들 때 영숙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영숙이가 진짜 그랬구나 하고 편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하고 감정이 빠져요. 내 편을 줄 때 감정이 빨리 진정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자기가 속상할 때 그 영숙이가 내한테 해주던 것을 엄마가 내한테 해주던 것을 내가 나에게 하게 돼요. 그래 이거 뭐 속상한 일이지. 그래 화낼만 해. 내가 화가 나지 뭐
근데 뭐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감정이 빨리 다운된다고. 이게 안 되면 사소한 일도 벌컥벌컥 화를 내. 그럼 옆 사람은 화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화낼 일이냐는 거죠.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자기 감정 통제도 안 되고 쌓여왔던 해들이 쌓여왔던 그 화들이 건수 잡아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죠. 야, 그래도 난 뒤끝은 없다. 그럼 너만 뒤끝 없고 우리는 뒤끝이 너무 많지. 왜?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 세 번째, 공감을 받아본 사람들이 공감받는다.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었을 때 친구가 넘어지니까 그 3살 지나서 이제 한 4살짜리 애가 가지고 많이 아프겠다, 속상하지.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깜짝 놀랐는 거죠. 그럼 걔가 왜 그래요? 집에서 받은 대로 친구한테 해주는 거죠. 3살, 4살 때 그랬으면 그 아이가 10대가 되면 20대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죠. 공감을 받아본 사람이 공감하는 거야. 그걸 못 받아보면 힘들어요. 속상해요. 알겠어. 그런데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을 걸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아니면 힘든 것을 스스로 혼자 다 결정한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놔둬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힘든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근데 왜 가만 놔두세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뭐 힘든 거 자기가 와서 풀어야지 뭐 옆에서 한다고 돼요? 힘든 만큼 해야 되는 거야.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더 커지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뭐. 뭐 이런 그런 사람 생각한다고 진짜. 공감을 못 받아본 사람들은 그는 자기 스스로 냉정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자꾸 냉정한 거야. 그래서 어릴 때 공감을 통해서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나의 감정을 진정하고 타인의 감정을 읽어주는 이 능력이 아이가 말이 시작되고 언어가 본격적으로 터진 18개월부터 보통 36개월 해서 한 4살, 5살까지 애들이 수많은 여기서 엄마하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애를 앉혀놓고 얘야 힘들 때는 이렇구나 하고 얘기를 하고 저렇구나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걔가 엄마 그러면 힘들 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면 애가 그렇게 합니까? 안 돼.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아이가 정말 속상하고 화날 때 그때 부모한테 그걸 받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감정을 엄마가 네가 그렇게 해서 화나서 속상해. 엄마 내가 화나서 속상해.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하고 진정이 되면서 이해받는 느낌이 들면서 이걸 피부로 느꼈을 때만 공감이 몸에 체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엄마가 학벌이 많은지 돈이 많은지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엄마만이 애한테 공감을 해줄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도 통제하지 않는 엄마가 애가 화를 내면 같이 화가 나는 엄마가 애한테 네가 많이 속상했구나. 돼요? 안 되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공감이 있어야 아이가 공감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이 감정이 또한 자기 가치의 두 번째를 형성한다는 거죠. 이게 스킨십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공감이 자기 가치의 두 번째 요소예요. 남한테 못 배워요. 엄마만이 남자는 언어가 여자만큼 저렇게 또 풍족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의 공감의 영역은 엄마가 합니다. 아빠가 하는 영역은 따로 있어요. 아빠는 여기에 나중에 했지만 놀이의 영역이 여기 들어가요. 아빠는 요거하고 요거를 하는 거죠. 애하고 몸으로 안아주고 놀고, 그죠? 레슬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 영역은 사실은 남자 열이면은 한둘 정도의 아빠들이 애하고 대화가 되고 네가 그랬구나 하고 할 수 있지. 대부분 남자는 잘 못 돼요. 근데 여성들은 저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이 영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공감, 스킨십, 공감, 놀이를 통해서 애는 내가 사랑받는구나, 날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느낀다고. 이거 아시겠죠? 네. 네.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한 명 둔 부모로서
자녀가 하나 되다 보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나 싶은 그런 걱정이 들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고쳐질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아이가 부모의 주관권 안에 있어요. 교실에도 선생님이 관리를 하잖아요. 담임이 항시 있으니까. 근데 중학교를 딱 가면은 교실에 담임이 사라집니다. 담임은 저녁 때, 아침 저녁 때 잠시 오고 아이들 세계가 주관계가 되죠. 어른과의 관계에 빠지고.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까지는 부모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중학교 이상이 되면 부모도 변해야 되겠지만 아이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청소년 상담도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아이가 이제 하나라고 했는데 자기 중심적이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공감의 영역에서, 오늘 강의처럼 공감의 영역에서 충분히 교류를 하지 못해서 타인의 감정이 안 읽어질 때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힘들다는 것을, 속상하다는 것이 다 읽어지는데 어느 사람이 상처를 주면서 하겠어요. 깡패들은 남의 감정이 안 읽어집니다. 깡패나 아주 심각한 결정인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와 자기 화에 꽉 차 있어요. 내가 얼마나 화나고 속상하고 힘든지. 가부장적인 강압적인 부모들도 자기가 언제나 막 피해자인 것처럼, 나만 희생하고 억울한 것처럼 그것이 막 과장되어서 꽉 차 있기 때문에 남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그들 마음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버릇이 없고, 그는 본인이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내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화나니까 속상하니까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소리칠 수도 있는 거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이렇게 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합리화가 돼 있거든요. 아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집중돼야 할 것은 내가 남편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감정을 읽어주는 게 되는가. 거기서 이제 경청 영역. 아이하고 할 때 내가 정말 신중하게 듣는가. 아니면 내기만 해버리는가. 아니면 얘기를 할 때 내가 잔소리를 하는가. 잔소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했던 말을 반복하는가. 아니면 대화를 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하는가. 아니면 첫 목소리부터 막 크게 치시하고 간섭하는 말로 하는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면 어느 누가 잔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그러면 닫아버리죠. 닫아버리면 엄마 말이 듣기가 싫은 사람들은 엄마 말 안 듣죠. 그러면 엄마는 모든 어른의 대표이기 때문에 선생 말도 안 들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러면 친구 관계도 안 들려요. 친구 얘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누구의 말도 주의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주의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자기 얘기만 하고 계속 아우가 안 맞으니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도 인간관계에 힘들어할 수 있고, 부모는 부모들이 힘든데 그 주변도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공감의 영역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잔소리 영역들, 그 다음에 아이와 대화하는 영역들을 좀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네. 5세 된 남자아이인데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다 같이 살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줄 때가 훨씬 지난 것 같은데 네. 그게 참 애매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 뭐 등목에 너무 많이 올라탄다든가 이러면 네. 지적을 분명히 해주고 싶은데 할아버지랑은 또 괜찮다고 하고 이러니까 네. 그럴 때가 너무 외로워서. 그렇죠. 오케이. 아이들이 그 어른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행동을 제재하고 또 맞추고 이렇게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는 만 5세가 지나야 됩니다. 근데 만 5세가 돼도 아이 속에 자아 존중감이 만들어지지 않는 아이들은 누울이 먹히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힘이 있어야 돼요. 보십시다. 우리 본인에 대해서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본인은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아 그렇군요. 내가 정말 고쳐야 되겠네.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진심이 느껴지면서 고치려고 해. 근데 똑같은 말을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표정으로 이 사람이 하니까 받을 때 어떠냐면 니나 잘하세요. 나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거든요. 아 그런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하면서 이렇게 반발감이 들면서 대들고 싶어져.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까? 그거는 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 평소 관계죠. 평소 관계. 평소 이 사람에게 이게 됐는 거죠. 따뜻하게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마음도 공감도 해주고 재밌게도 해줘서 사랑하는 관계가 돼 있는 상태고 여기는 스킨십도 안 하고 공감도 해본 적도 없고 칭찬도 놀이도 해본 적 없는 상태에서 평소에 잔소리를 하고 또 무미건조했거나 또는 못마땅하던 관계였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엄마 말을 받아들이냐 마냐는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엄마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애들은 받아들여요. 물론 애들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에 고쳐지거나 달라지지 않지만 한 번에 안 됐다고 해서 얘가 나를 씹는구나 하고 엄마가 스스로 자존심을 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애들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표현을 할 때에도 엄마가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애 딱 앉아가지고 키높이를 맞추어서 눈을 보고 할 말을 이렇고 이래서 이래. 그래서 네가 할아버지 등을 달 때 사실 할아버지가 노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약해.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칠 수가 있어. 엄마가 볼 때 사실 엄마 마음이 불편하고 할아버지가 힘들 걸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네가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 생각은 어때? 하고 애 얘기를 들어야죠. 임마, 할아버지가 다치잖아. 네 무거워 너. 할아버지 그냥 아야 아파. 알았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다음에 또 하면 너 죽는다. 애 고쳐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대화가 중요한 거죠. 거기에 관한 것들도 우리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